어, 제가 이게 지금 세 번째 녹화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말이 엇갈려서 좀 편집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중간에 틀리면 녹화를 다시 하는데 오늘 장 3개 플러스로 끝났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아까 스몰캡이 이게 1%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녹화할 때. 근데 지금 갑자기 쭉 빠졌네요. 한 0.3포인트 정도 쭉 빠졌는데 일단 나스닥이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오늘 일중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 후반부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아마도 이 스몰캡이 후반부에 이렇게 빠지는 정도가 좀 셌나 봐요.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뭐 0.9 이렇게 올랐던 건 나스닥은 계속 이 상황을 유지했었는데 조금 빠진 거고 스몰캡은 많이 빠졌습니다. 여하튼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헝다그룹 난리치는 거 잠깐 잠잠해졌고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지금 현재 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놔두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볼 건데 일단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제 판단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올해 중반 정도만 한 7, 8, 9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올 때 하반기,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죠. 그 이슈가 내년 하반기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닛 옐런 연준의장은 정부 쪽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쪽 인사가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거기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수장인데 그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통제력을 상실하겠죠.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의 얘기는 그런 관점이 좀 녹아나 있다. 다만 서머스 장관입니다. 다른 기사를 하나 요 밑에 있는 기사 헤럴드 기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10월 25일자 기사며 김수환 기자께서 올린 겁니다. 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부 통제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이게 연준도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강력한 주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죠. 이걸 무조건 터부시하고 혹은 제니 옐런 연준 의장 얘기를 너무 믿고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대처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요. 일단 두 쪽 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브렌트유가 내년 1분기 110달러까지 오른다 막 이러면서 김현숙 기자께서 10월 25일자로 올린 기사 한경 글로벌 마켓 기사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 얘기는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8년도예요. 2018년이 아닙니다. 2008년도 5월 10일자에 보면 하루 전인 5일 배럴당 120달러를 무너뜨린 국제유가가 무서운 기술 상승 6일 장중 123달러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공급 부족이 현실화됨으로써 에너지 위기가 도래할 것을 믿는다며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슈퍼 스파이크 아주 단어도 아주 세게 쓰죠. 그러면서 유가가 배럴당 150일 2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다. 유가가요. 보실까요? 유가 예전에 여기 보시면 유가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유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7월 달이죠. 지금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날 14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서브텍사스 중진류가 WTI가 145달러까지 올라갔고 이 기사가 나온 게 5월이니까 두 달 뒤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뒤에 기사가 연일 나오면서 여기 올라갔을 때 200달러를 얘기했거든요. 200달러 간다고. 근데 그 뒤로 이제 붕괴됐죠, 유가가. 근데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나 리먼 파산으로 인해서 붕괴된 게 아닙니다. 그건 약간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리먼 파산이 있었던 건 9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리먼 파산이 있었을 때입니다. 요 시기, 요 언저리가. 근데 그 이전에 많이 쭉 빠졌어요, 유가가. 사전에 이미 대규모로 빠진 건 7월 달에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리먼이 터지기 전에 빠진 겁니다.
지금도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머리를 들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안 간다 이런 논점을 떠나서 골드만삭스는 한번 어떤 자산이 머리를 급격하게 들으면 거기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운영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갈 때 뭔가 시그널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건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들이 막 녹아났을 때 다른 어떤 뭐 리먼 파산이나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격히 하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푸틴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푸틴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지만 요때 유가가 급격히 내려왔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펙 플러스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좀 많이 생산하는데 라고 언뜻 이상한 뉘앙스를 뿌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이라크가 우리는 좀 더 생산 능력이 된다 뭐 이렇게 썰을 푼다거나, 혹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쪽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그 어떤 제재와 관련된 액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풀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석유 시장 혹은 천연가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올라가는 유가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을 잡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 석유 관련된 것들이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아까 기사 중에서 제가 이 기사 중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이 기사 중에서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좀 인상적인데, 여기 잘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록터앤갬블, 네슬레, 버라이즌 등 그러니까 일상생활용품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 이런 것들이죠.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미 대기업 다수가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가격을 인상했지만 프록터앤갬블은 최고 책임자입니다. 프록터앤갬블 가격 인상인데 소비자 측에서는 큰 반발이 없다. 그래서 현재 만족스럽다.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소비자가 한마디 하죠. 인상된 걸 그냥 지불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죠? 우리가 지금 갔다가 사서 먹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그다음에 우리 통신, 뭐 핸드폰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은 버스비 뭐 이런 것들 막 인상해 버리면 그거 뭐 꼭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전가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인식하면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야 이거 소비자 위축되는 거 아니야? 소비 위축, 이런 쪽으로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 일단 실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고용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경제에 포함되거든요. 성장에. 또 한 가지는 급여의 인상, 이것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 이것도 역시 GD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단순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야 이거 소비 위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투자를 막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조정 없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세지면 정말 내년에도 가라앉지 않고 내년 이제 초중반 되면 또 이런 이슈가 불거질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는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조정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계속 들고 올라간다면 그 하락폭이 좀 더 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 인플레이션율 좀 보면 이거는 전체고요. 전체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보면 이게 석탄이거든요. 근데 석탄 가격이 끝없이 올라갈 것 같더니 아래로 다시 세게, 그러니까 일단 상승 강도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거든요. 이거 전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데이터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얘도 세게 머리를 들었다가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방향성을 아직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석탄도 그렇고 이 알루미늄도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막 머리를 급등했던 그런 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철광석이거든요. 철광석 올 여름 때까지 막 난리를 쳤었는데 그것이 아래로 완전히 꺼졌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거는 철강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로 세게 밑으로 밀린 상황이고요. 이거는 목재입니다. 목재도 그 올해 글로벌 주택 붐 때문에 목재가 미국에서 부족하다 이런 난리를 쳤던 게 있는데 이것도 다 가라앉고 나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는데 이건 CRB 지수입니다. CRB 지수는 뭐 전 영역을 다 원자재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안정화되지 못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기저 효과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19년 12월이거든요. 그때부터 내려와서 여기가 그 작년 4월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기저 효과를 얘기한다면 작년 4월까지 정도니까 올 4월까지 정도를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기저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건 그대로 여기를 그대로 기저 효과가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4월 이후에 지금 물가 상승률 인상 패턴은 일정 부분은 이 강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기서 지금 꺾이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금속만 관련돼 있는 LME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들었다가 최근 좀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도 방향성을 지금 현재 타진하고 있는 거지 방향성은 아직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투자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이 차트는 이 연두색이 금입니다. 지금 금값이 온수당 $1,800가 넘어갔거든요. 오늘 보면 여기 보시면 오늘 보면 여기 보시면 오늘 온수당 1800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최근 추세입니다. 오락내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빨간 거, 이 빨간 게 그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파란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일정 부분 패턴은 똑같아요. 금을 제외하고 보세요. 패턴은 똑같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갭이 예전에 넓었다가 점점점 갭이 줄어서 IT 버블 이후에 이 CPI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맞닿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는 얘가 맞닿는 게 아니고 뒤집는 현상도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CPI는 지금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 있죠. 결과적으로 이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가 이 상단에서 이렇게 놀아난다면 일정 부분 얘는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건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이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될 거고, 이제 이게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yarden 리서치 이거 보여드린 거죠. S&P 500 지수 일드 커브, 그러니까 어닝 일드라고 하는 거는 주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퍼배수를 역수로 만든 거예요. 현재 4.85배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밑에 있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 1.57로. 근데 얘는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투자 정도의 갭이 준다는 뜻이고, 여기에 이 현재 미국의 S&P 500 지수 퍼배수가 20.9입니다. 현재 10월 22일자고 20.9의 역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배만 한 500 정도 되거든요. 25가 되면 4배가 되는 거죠. 그 주식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인데 거기다 하나 더 얹혀드리면 이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야르딘 리서치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리얼 어닝 일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퍼의 역수인데 실질 물가를 적용해 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퍼 배수가 0.2예요. 0. S&P 500 지수가.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해 보면 주식 기대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런 관점에서 이 금값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은 투자해봐야 물가 상승률을 해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물가 해지를 위해서 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대 수익률 여기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 이제 보고된 그냥 어닝 수익률, 주가 기대 수익률은 2분기당 한 4% 조금 넘고 5% 조금 안 되지만 물가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가 해지를 위해서 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금 차트를 이제 요 밑에 있는 그 S&P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차트하고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금값이 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 역시 인플레이션이 뚝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여기 금이 정점을 쳤죠. 딱 추세. 근데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잠깐 내려왔다가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는데 금 추세는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얘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은 추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길게 놓고 보면 사실 여기서부터 이 시기에 정점을 찍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 추세가 내려왔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일정 수준 계속 플러스로 있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계속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떨어진 것보다. 그래서 금의 추세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려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상관관계가 좀 100%라고 볼 수 없고요. 장기 추세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금값은 상관관계가 100%라고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값을 금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판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미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차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차트입니다. 이거는 덴버골드 그룹에 있는 차트입니다. 이 금값 장기 차트고 보시면 이게 명목 차트고 검은 게 이 파란 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차트인데 우리가 원자재 가격은 통상적으로 가치 판단을 할 때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고 뭐 유가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원자재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차트를 보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적용한 차트를 보면 이 그 금값의 상단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 있던 추세의 상단에 지금 다 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가 추세를 들고 머리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를 넘어가지고 위로 계속 치켜 올라간다는 등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시죠? 금값이. 하지만 그게 머리를 두드릴 만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금값이 가치 베이스로 놓고 보면 낮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가도 높죠. 하지만 금값도 높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금을 들고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가는 예측이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추세를 들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해서 추세를 계속 올라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무리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 사이클을 타고. 그럼 주식이 머리를 들고 올라간다 그러면 금은 다시 투자 자산을 제외돼서 회피 자산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짧게, 방망이를 정말 짧게 잡고 투자를 해야 되고 항상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혼란스럽고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사실. 근데 좀 긴 안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시장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 원인이 과연 사라진 건가? 이거가 소멸됐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 시장을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추구 전략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추구 전략의 요인이 인플레이션 작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인플레이션 작동이 좀 빨리 해결될 거라고 해서 얘기됐던 게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도는 세지고 있고 최근에.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강도가 느슨해지기보다는 강력해질 수 있는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것들은 있다.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푸틴 같은 혹은 뭐 다른 쪽, 그 오펙 플러스의 다른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게 있다거나. 하지만 서플라이 체인 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쳐다보는 것, 조정 없이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쳐다보는 건 조금 위험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편안하다기보다는 조금 좀 진정된 마음으로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주식시장을 쳐다보는 그런 태도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